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요 설명만 가지고는 가슴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요 하나는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요 놈은 이제 좀 노멀한 예를 들었답니다. 자, 최고 기온하고 어떤 대리점의 에어컨 판매 대수를 우리가 몇 가지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온도가 25도일 때는 에어컨이 260대 팔렸고, 26도일 때는 270대, 27도일 때는 280대, 28도일 때는 290대, 온도가 29도였을 때는 300대의 에어컨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설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최고 온도가 자 32도일 때, 최고 온도가 32도일 때에 이 에어컨의 판매량은 그렇죠? 얼마라고 예측이 되는가? 자, 요런 우리가 그렇죠? 예측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8도 290대, 29도 300대. 그러면 32도일 때는 몇 대가 팔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온도하고 에어컨의 판매 대수의 요 두 변수 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죠. 단순한 상관관계 이상의 밀접한 그쵸 상관관계 그쵸?가 전제되어 있고 요 둘 사이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 그쵸 이 예측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려고 하면 예측을 해내려고 하면 지금 요 x와 y 간의 그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식을 만들어내야죠. 그쵸? 그럼 그 식이 뭐다? 그렇죠. 그게 회귀식이라는 거죠. 회귀식. 그럼 이 회귀식은 이게 뭐다? 선형 함수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이와 같이 자 독립 변수가 하나짜리인 이 선형 함수식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차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 놈들은 우리가 요 두 놈 사이에 이 선형 함수식은 그쵸 너무나 빤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서 10을 더해버리면 요놈 나오죠. 요 놈에다도 10을 곱하고 10을 더하면 여기 나오죠. 10을 곱하고 10을 더하면 요 놈이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그쵸 독립변수 x와 종수변수 y 사이에 요 관계는 우리는 요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10 플러스 10x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는 굉장히 무슨 데이터다? 극단적인 데이터죠.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쵸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좌표상의 점이라 했을 때 요 점을 몽땅 다 만족하는 이와 같은 직선식, 여기서 말하면 이 회귀식을 실제로 이렇게 요 점들을 이 5개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딱 표현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죠. 실제는. 선생님이 말 그대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선형 함수식을 찾아냈죠. 그러면 우리가 x가 얼마일 때 x가 32도가 되었을 때의 판매 대수, 즉 독립변수가 32일 때의 종속변수 y값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요 x 대신에 32를 집어넣어버리면 요놈이 330대가 팔린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요 데이터들, 즉 우리가 요런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좌표상에 이 점을 탁탁 찍었을 때는 그걸 무슨 점이라면 산점이라고, 그렇죠? 산포되어 있는 점이라서 산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 5개의 산점을 만족하는 선형 함수식을 찾으면 그놈이 회귀식인데,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이 5개 점이 바로 회귀식 위에 다 놓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매우 극단적인 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왜 하는가? 여기에 주어져 있던 요 데이터, 그쵸? 어떤 특정 변수인, 그쵸? 요 특정 변수인 요 y에 관한
그쵸, 예측과 설명을 해주는, 그쵸, 요 독립변수 X에 요렇게 관계된 이미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두 놈 사이에 어떠한, 그쵸,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선형 함수식으로 표현한 회계식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요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는 X가 30일 때의 이 종속 변수 값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예측해주는 이런 식을 찾아가지고 설명하고 종속 변수 Y에 가는 값을 Y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회귀 분석을 하는 뭐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의 뭐다?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하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답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요 표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인과관계를 선형함수식이라고 하는 회계식을 찾아줌으로써 그 회계식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의 표본에 나타나지 않는 독립변수값에 대한 종속변수값을, 그 독립변수값을 가지고서 종속변수값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쵸, 이런 시스템이 바로 회귀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금방 여러분이 다룬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요와 같은 직선식이 있는데 25,260도 여기 있고 26,270도 여기 있고 27,280도 여기 있고 28,290도 여기 있고 29,300도 다 이와 같이 회기식 위에, 그쵸, 이렇게 이런 산점들이 놓여 있는 아주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지나는 최선의 직선은 당근 이 직선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 요런 게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와 같은, 그쵸, 지금 이번에는 독립변수 X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고 독립변수 Y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요 점을 여기다 좌표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러면 X가 10일 때만 이렇게 질문을 합시다. 독립변수 X가 10일 때에 이 Y값은, 그쵸, 독립변수 X가 10이었을 때 이 Y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다는 거면,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회계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회계식을 찾았을 때 이놈을 이렇게 표본에서 찾은 회계식을 우리가 Y햇이라고 여러분 주로 표시하면 된답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Y햇도 이렇게 330도 보통은 Y햇이라고 표시한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서는 요 놈을 가지고 회계식을 금방 찾아냈죠. 그럼 회계식이라는 건 뭐냐? 이 산점 하나를 요 5개의 산점을 만족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통계학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5개의 산점을 만족하는 최선의, 그쵸, 선형 함수식이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금방 요 5개의 점을, 그쵸, 만족시키는 최선의, 그쵸, 선형 함수식이다. 그런데 요놈은 너무나 얘가 극단적이어서 이 5개의 점을 몽땅과 지난 직선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5개의 점들은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서는 요 5개의 점을 몽땅 다 만족하는 이런 직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이 점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2,20이라는 것이 대충 이쯤 있다 칩시다. 그죠? 요게 2,20이라는 2,20. 자, 분명히, 그죠? 2,20은 요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24. 자, 3,24는, 그죠? 한 이쯤 있다 칩시다. 그리고 5,31. 자, 5,31이 한 이쯤 칩시다. 이쯤. 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올립시다. 자, 31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5,31. 그리고 8,39. 자, 8,39
사실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 표현상 좀 애매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8,31. 그리고 14,51. 자, 14,51. 한참 이쯤 있다. 14, 이쯤 더, 한참 더 가야 되겠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점이 이쯤 있다. 이쯤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요 5개의 점을 몽땅 다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으로서 이 극단적 예에 보인 것처럼 이런 함수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죠. 이런 해기식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런 점들을 다 지나는 직선 선형 함수식을 구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런 분포도를 보니까 어쨌든 요놈이 요 점들이 어떠한 직선을 이루려는 어떤 경향성은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점들을 몽땅 다 지나는 직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런 점들을 만족하는 최선의 직선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이 5개의 점들을 몽땅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적당히 이렇게 최선의 직선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직선 자체는 선형 함수식이 틀림없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렇게 그어진 직선은 이런 점들을 지나는 직선은 아니지만은 비록 이만큼씩 뭐는 있다? 오차는 있죠. 그렇죠? 오차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직선을 하나 우리가 찾아내면 물론 적당히 찾는 건 아니랍니다. 이 직선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건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 이 5개의 점들을 만족하는 최선의 직선을 우리가 뭘로 잡는다? 회귀식으로 잡는다는 게 우리가 회귀 분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 최선의 직선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찾을 수는 없답니다. 선생님이 미리 찾아봤는데 이 최선의 직선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답니다. y hat 이꼴 자 17.05 플러스 2.46x 자 요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답니다. 물론 요 회귀식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할 최소제곱법 내지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에 의해서 요 5개의 점을 만족하는 최선의 직선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요 놈을 찾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울 거랍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 각설하고 그럼 이렇게 요 직선을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요 놈. 기울기가 2.46이고 y절편이 17.05인 이 직선이랍니다. 그럼 이 직선을 놓고 보면 요 두 점은 이 직선 아래쪽에 찍히고 요 두 점은 직선 위쪽에 찍히고 요 점은 이 직선 아래쪽에 찍히는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처럼 이런 점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회귀식은 우리가 통계학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죠.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예 없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이겠죠? 흔히 통계학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 나타나는 모델은 바로 이런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식을 찾는다. 즉 선형 함수식을 우리가 구한다. 즉 1차 함수를 여기서 우리가 표시한다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 점들, 이 산점들이죠. 이 산점들을 만족하는 최선의 직선을 구한다. 그러면 최선의 직선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해지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뭘 구한다? 지금은 여러분 구할 수 없지만은 선생님이 미리 구해놨지만 이런 회귀식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시 요 놈을 가지고서도 x가 10일 때 x 대 10을 집어넣으면 결국 17.05에다가 24.6을 더하기 때문에 이 y값이 41.65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찾아낸 값을 우리는 뭐다? 요 놈을 예측치 내지는 예측값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값이다? 요 놈을 예측치 내지는 예측값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요 표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추정한다? 이 5개의 점들을 그쵸? 5개의 점들을 만족한 최선의, 그쵸? 선형 함수식. 우리 이걸 회귀식이라 한다, 그죠? 회귀식에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 값하고 여러분들 요 값을 나중에 추정하게 될 거랍니다.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기울기 값하고 y 절편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해 놓은 값이 요 놈이랍니다. 추정해서 소위 만들어지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추정 회귀식이죠. 추정 회귀식을 찾게 되면 우리가
x가 11대의 종속 변수 값도 이렇게 예측치인 41.65를 우리가 요 회귀식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의 인과관계를 이와 같이 그쵸 선형함수식으로 우리가 즉 추정 회귀식을 우리가 찾아내므로서 우리가 요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는 x가 11대의 그 값도 우리가 이 예측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y값의 이 y값을 우리가 예측하고 설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